자, 출발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모든 생활체계는 신분질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속을 받았습니다. 자, 조선시대이고요. 자, 신분질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성을 크게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 자, 근데 양민을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천민은요. 천민은 7반 공천, 그 다음에 8반 사천으로 나누어서 같은 천민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위세나 대우가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노비에 해당하는 공천, 자, 7반 공천의 공천, 자, 8반 사천의 사천. 자, 관노비는 7반 공천에 해당하죠. 자, 관노비에 해당하는 공천은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으며 일정한 자유를 누린 반면에 산노비에 해당하는 사천은요. 자,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고 국가의 공식적인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끊어갈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이고요. 양천제라고 합니다. 양민과 천민으로. 자, 양민에는 양반, 중인, 상민, 그 다음에 천민을 또 둘로 나눕니다. 자, 관노비와 산노비로 이렇게. 자, 다음 단락 내려가시죠. 천민 중에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도살을 해서 고기를 판매하는 일에 세습적으로 종사하던 백정은, 자, 백정 등장했습니다. 천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백정은 일반인들에게서 격리된 채 일정한 지역에서만 거주해야 했으며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백정에게는 반말을 썼으며 가옥에 기와를 얹거나 의복의 명주를 사용하지 못했고 교육의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차별이 심했네요. 그죠? 자, 그런데 1894년 언제입니까?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에 따라서 모든 신분제가 명목상 폐지되었습니다. 신분제 철폐. 자, 그러면은 이제 백정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사회적인 인습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었으며 백정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그 소리죠. 오히려 일제는요, 소가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백정의 사회적인 계급이 유지되길 바라며 백정 출신들은 도수장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즉 소가죽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하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전히 차별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백정은 자신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실질적인 신분 해방을 위해서 1923년 자, 요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형평사를 조직하고 자, 형평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형평이 뭘까요? 평등운동이겠죠.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일 것 같아요. 이들은 일반인에 의한 차별과 박해가 심한 것, 관공서나 학교에서 차별 대우하는 것, 이발소나 식당 등 일반인이 출입하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평등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시나 평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주에서 회원 80여 명이 발기회를 갖고 시작된 형평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갑니다. 자, 전국적으로 확산. 자, 그러면서 사회운동단체들과 합세, 그 이후에는요, 사회운동단체들까지 합세하게 되고요, 평등권을 주장하는 운동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1925년에는 제3회 전국대회를 열었고 각지에서 형평청년회를 조직하기도 했으며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형평학우회도 조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시면요. 자, 갑오개혁에 의해서 모든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정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백정들은 이 상황에 참지 못하고 인권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진주에서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 이후에는요, 사회운동 단체들이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단락도 내려가시죠.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인권운동을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의 투쟁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민중의 일상적 이익 옹호와 독립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조선 사회로부터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지주와 소작인의 불평등한 관계를 타파하고, 자,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지주 뭐예요? 땅 주인, 소작인은 그 땅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소작인이잖아요. 자, 한쪽으로 분명히 힘이 기울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인데 이 불평등한 관계를 타파하고 소작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국 소작인 대회. 전국 소작인 대회도 열렸다. 대부분 소작인으로 전락했던 농민들은 지세나 소작 조건에 관하여서, 이때 지세가 뭐예요? 땅을 빌린 것에 대한 임대료겠죠. 그 다음에 소작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유교의 관습에 따라서 집 바깥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받던 여성들도 교육을 통해서 종교기관에서 단체 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펼쳤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운동. 자, 한편 지역의 유력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조직의 확산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지역 유지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합세했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러나 형평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세력도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움직임이요. 당시 대부분의 양민들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시에서,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백정 출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양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정 출신들과 경쟁하면서, 그쵸? 누구랑 경쟁해요? 양민들과 백정이 같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를 놓고? 하나의 이제 일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하게 됐죠. 즉 자신의 경쟁자로 다가온 백정 출신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한 적의가 형평운동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백정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적인 약자의 분노가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증오와 멸시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쵸? 역시나 이때 이 양민들, 양반이 아닌 이상 이 양민들도 살기 팍팍해요. 완벽한 강자는 아니에요. 약자인데 또 다른 약자,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약자를 향한 증오와 멸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증오와 멸시로 표출될 수 있음. 그쵸? 이게 포인트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함의는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을 두고 벌어지는 계급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백정 출신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가 필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형평운동, 백정들의 인권운동 말고도요, 전국 소작인 대회 있었고요, 여성들의 인권운동, 사회운동 있었고요. 자, 반대하는 움직임, 신분제 폐지로 인해서 누구랑 경쟁합니까? 백정들과 양민들이 경쟁합니다. 백정을 경쟁자로 느끼고 있는 양민들이 반대했다. 그 얘기였죠.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인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선지 넘어갑시다. 사회운동 단체들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위한 형평운동으로 형평사를 조직했다. 자, 이 형평사를 조직한 게 누구예요? 백정들이에요. 자, 지금 순서가요. 백정들이 형평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형평운동을 실제로 이제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회운동 단체들이 합세하게 됐다라고 지문에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평사를 사회운동 단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순서가 뒤바뀌죠. 2번 선지가 틀렸네요. 정답은 2번 금방 찾았고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봅시다. 자, 조선시대 천민 중에서 공천에 해당하는 7반 관노비죠. 사천인 8반 사노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데요. 그쵸? 3번 선지 맞고요. 4번 선지 가보개혁에 따라서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형평운동이 확산될 당시 대부분의 양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장시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기도 했다.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그 백정들이 신문제가 철폐되고 형평운동이 막 시작되면서 이제 사람으로서 대우받게 해달라 하면서 경쟁심을 느끼잖아요. 예, 그 설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2번 문제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보기. 자, 예천 형평사 2주년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 양민으로 구성된 수백여 명의 군중들이, 자, 보세요. 자, 형평사 2주년 기념식입니다. 자, 아마 백정들에 대한 인권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군중들이요. 이 군중들이 누군가 보세요. 양민으로 구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군중들은 백정이에요? 아니에요? 백정은 아닙니다. 양민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어요. 이 양민들은 백정들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백정을 다 때려 죽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이들은 예천 형평사를 공격을 해서 이전과 같이 백정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받을 때까지 형평사원들을 구타하였다. 잔인하네요. 사람 대우하지 않겠다. 예전처럼 백정으로 살면서 차별받아라. 그걸 다짐을 받았다고요? 네, 굉장히 잔인하네요.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형평사원들의 집을 찾아서 습격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나봐요. 일제경찰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봅시다. 폭력 사태 해결에 관심을 보이기보다 관심 안 보였다는 소리죠. 형평운동을 도우려고 기념식에 참여했던 유력 인사들을 형평사원들과 분리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백정들의 인권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 보기 내용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자, 틀린 거 찾는 건데요.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유력 인사들이 형평사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은 형평운동을 지지하거나 형평사 조직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쵸? 이 유력 인사들이요, 이 형평운동을 지지했었죠. 이 말 맞죠? 1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형평사원들을 공격을 해서 이전과 같이 백정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받은 것은 백정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쵸. 너 예전처럼 여전히 그냥 백정으로 살아. 나는 너를 차별할 거야 라고 그 말이죠. 네. 이 선지 얘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군중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형평사원들의 집을 찾아 습격했던 것은 일상적인 이익 옹호와 독립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 군중들이 지금 누구예요? 양민들이요. 자, 이때의 군중들은 양민들이기는 한데 이때 양민들의 성격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백정을 차별하는 양민들이에요. 그리고 백정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쟁자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백정을 차별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 시절의 다양한 대중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거 틀렸네요. 예, 정답은 그래서 3번이요. 자, 3번. 자, 4번, 5번 선지 맞아 볼게요. 4번. 형평사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 수백여 명의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몰려든 것은 자신들의 경쟁자로 다가온 백정 출신들에 대한 공포와 적의를 표출한 것이겠고, 그쵸? 4번 선지하고 3번 선지는 서로, 딱 맥락이 맞닿아 있죠. 맥락 자체는 맞닿아 있습니다. 3번이 이제 선지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5번 선지. 일제 경찰이 폭력 사태 해결에 관심을 보이기보다 다른 데에 집중했던 것은 소가죽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백정 출신들의 사회적인 계급이 유지되길 바랐던 것과 관련이 있겠군. 그쵸? 이것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문제는 2번까지였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